명작 제조기 크리스토퍼 놀란, 이번에도 신작 테넷을 통해 관객을 압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물리학 플러스 상상력의 근거에 만든 입체적인 세계관을 조각조각 나눠놓고 관객에게 직접 스토리 퍼즐을 맞춰가는 재미라고 읽고 실현이라고 쓰는 그런 남다른 흥미로움을 전하는 영화 테넷. 상영관에서 길을 잃고 테넷 해석을 검색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 눈에 선하지 않나요? 최대 스케일 그리고 최고의 난이도, 테넷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비하인드 스토리 시네비가 안내해드립니다. 이렇게 큰 스케일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테넷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중 두 번째로 많은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입니다. 제작 예산이 무려 2억 500만 달러, 즉 2,4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인셉션, 덩케르크 등 놀란 감독의 거대한 영화들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높은 수준입니다. 요트신을 만날 수 있었던 이탈리아, 닐의 주요 활동지인 인도를 비롯해 덴마크, 에스토니아 등 주요 촬영 국가만 해도 7개국이라 하니 이 스케일 뭐죠? 역시 놀란 감독이네요. Thank you very much. 필름 카메라를 사랑하고 CG 사용을 지향하는 아날로그 취향의 논란, 인셉션의 폭발 장면, 그리고 조커가 다이너마이트로 병원을 폭파시키는 장면이 그래픽이 아닌 실제 연출이라는 사실은 이미 유명하죠. 테넷에서는 더 큰 스케일의 실제 촬영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I haven't seen a green screen anywhere. We're doing everything in camera. 주도자와 닐이 보잉 747 비행기 폭발로 일을 벌이는 이 장면, CG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란 감독이 보잉 747 비행기를 구매해 진짜로 폭파시킨 건데요. 이름값 하는 제작비 남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미니어처와 세트를 제작해 촬영할 계획이었지만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비행기들을 목격한 놀란 감독은 실제 비행기를 구입해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계산했고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행동에 옮겼죠. It feels very, very real, essentially because it is real. 놀란 감독은 배우가 영화의 첫 번째 관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It's almost like documentary-like. It's all practicals all there. And it's extremely helpful, obviously, on the performance level for the actors. 로버트 패틴슨은 이러한 논란의 촬영 방식에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며 배역을 몰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That part is a little dramatic. 놀란 감독이 테넷의 시나리오를 쓰는데 걸린 시간 무려 6년입니다. 역시 우리가 영화를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더 놀라운 건 테넷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게 약 20년 전이었다는 사실. 그중 중심이 됐던 아이디어는 벽에 박혀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총구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이미지였고 이 장면을 비롯해 20년 동안 고민해왔던 이미지와 요소들을 테넷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테넷은 워킹 타이틀까지 남달랐으니 메리고라운드, 즉 회전목마였습니다. 돌고 도는 회전목마와 테넷의 공통점.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딱 감이 오시죠? 인버전은 뭐고 테넷은 또 뭐죠? 예고편만 봐도 머리 아파지는 테넷. 영화 이해하려고 물리학 공부하기는 또 처음이 아니죠. 2014년 인터스텔라에서 시작됐던 물리학 법칙들, 테넷에서 우리의 뇌를 어지럽히던 설정, 인버전은 사물의 엔트로피를 반전시켜 시간을 거스르는 미래 기술입니다. Well, the film deals with this concept of inversion, which is the idea that the entropy of an object or a person could be reversed. 엔트로피란 물질의 상태, 에너지 변화의 방향을 설명하는 용어로 모든 것이 무질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연력학 제2법칙에 기반하는데요. 이미 여러 팬들이 떡밥으로 짚어냈던 실험실 칠판 속 맥스웰의 악마 이론을 바탕으로 엔트로피와 함께 시간과 동작의 흐름을 반전시키는 자세한 건 이분이 설명을 잘 해주셨죠? 테넷 촬영이 시작되기 이전 놀란 감독은 인터스텔라에서 함께 작업했던 물리학자 킵손에게 대본 고증을 부탁해 일부 컨셉을 다지는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놀란 감독이 주인공 존 데이비드 워싱턴을 눈여겨보기 시작한 건 2018년 칸 영화제에서 블랙클랜스맨을 보고서부터. 미국의 국민 배우 덴젤 워싱턴의 아들로 유명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대학생 때까지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하다가 갑작스러운 부상을 얻고 선수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 연기를 시작. 차근차근 필모를 쌓았고 스파이크 리 감독의 블랙클랜스맨을 통해 눈도장을 찍었죠. 연기 시작 5년 만에 거장인 놀란 감독의 픽이 됐다니 정말 대단하죠? 축구, 농구, 육상, 미식축구 등 모든 운동을 섭렵한 존 데이비드 워싱턴이었지만 테넷의 빡센 액션씬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Chris, after one of the meetings, he was like, it's gonna be hard. He said it just like that. Yeah, you were right, sir. It was very hard.
네, 그럴만하죠? 촬영이 너무 가차없어서 한 달 동안 뛰지 못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우리의 영원한 에드워드, 로버트 패틴슨은 굿타임과 잃어버린 도시 Z에서의 인상 깊은 연기로 놀란 감독에 픽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면 본인은 캐스팅 미팅을 완전히 망쳤다고 생각한 것. 놀란 감독과 첫 미팅이 무려 3시간이나 이어지자 혈당이 떨어진 로버트 패틴슨은 놀란 감독에게 테이블에 있는 초콜릿 좀 달라고 말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놀란 감독은 곧바로 부킹을 끝냈고 로버트 패틴슨은 당시 주연을 맡을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다네요. 반면 키가 191cm에 달하는 압도적인 비주얼의 배우 엘리자베스 데비키는 테넷에 캐스팅되지 못할 뻔했다는 사실. 그녀가 연기한 캣은 영국의 귀족 캐릭터인데요. 놀란 감독은 데비키의 전작 위도우즈를 본 후 그녀를 미국인으로 착각해 캣 역의 캐스팅 목록에서 제외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호주 출신 배우였죠. 놀란 감독은 국적을 넘나드는 연기를 펼치는 데비키를 카멜레온 같은 배우라고 칭하며 그녀에게 테넷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데비키의 비범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으니 논란이 캐스팅 소식을 전하자 데비키는 오디션을 자청했다고 하죠. 자신이 캣이라는 인물에 적합한지 보여주고 싶었다며 말 그대로 오디션을 찢어버리고 당당히 캣 역할을 따내게 됩니다. 이렇게 캐스팅된 엘리자베스 데비키를 위해 놀란 감독은 캐릭터 수정까지 강행했습니다. 시나리오 초고 속 캣은 나이든 캐릭터로 묘사되었지만 데비키를 캐스팅한 후 그녀의 이미지에 맞게 캐릭터 설정을 수정했다고 하네요. 주제가 곧 스포, 테넷의 내용을 극비에 붙이기 위해 제작진은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주인공인 존 데이비드 워싱턴과 로버트 패틴슨은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의 한 사무실에 감금되어 시나리오를 읽었습니다. 심지어 마이클 케인에게는 쪽대본만 던져줬다는 사실 때문에 영화가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모르셨다고 하네요. 논란의 영화에 8번이나 출연한 마이클 케인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니 워너브라더스 측이 대본의 유출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아시겠죠? 테넷의 기대 포인트죠. 거친 자동차 추격신을 위해 로버트 패틴슨은 스턴트 드라이빙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면 그에게 주어졌던 준비 시간은 단 하루, 오직 하루 훈련을 받고 바로 액션씬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가 부딪힌 또 하나의 난관이 있었으니 자동차를 몰 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것인데요. 당시 후드에 아이맥스 카메라가 장착된 차를 몰아야 했는데 카메라가 시야를 가려 조금만 잘못 조종하면 비싼 장비가 도로에 부딪힐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인셉션, 인터스텔라, 다크나이트 등 논란의 영화에는 작곡가 한스 짐머의 음악이 빠질 수 없는데요. 테넷에서는 한스 짐머의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한스 짐머 감독이 드니 빌네브 감독의 듄의 음악을 작업하고 있던 터라 스케줄이 맞지 않았던 거죠. 대신 한스 짐머가 놀란 감독에게 추천한 음악 감독이 있었으니 별이 5개! 바로 러드빅 고란손이었습니다. 테넷의 음악을 담당한 러드빅 고란손 감독은 블랙팬서로 2019년 오스카 시상식에 음악상을 수상한 능력자죠. 테넷을 보며 내적 리듬을 탈 수밖에 없었던 데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테넷의 힙함을 책임질 히든 트랙이 있다는 소식. 미국의 래퍼 트래비스 스캇이 테넷의 주제곡을 작업했습니다. 테넷을 두고 It's very fire, 매우 불같은 화끈한 영화라는 코멘트를 남긴 스캇의 신곡은 극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스토리만큼 방대한 비하인드 스토리. 여기까지 테넷의 트리비아를 알아봤는데요. 올 여름 놀란 감독이 다시 한번 영화계에 한 획을 그을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테넷을 100% 이해할 수 있을지, 인셉션과 다크나이트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인생작이 탄생하길 기대해보며 테넷 N 회차 뛰러 가볼까요?